은행 지점장 퇴직 6년 차, 월 200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은퇴 후 눈물의 기록. 나는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퇴직 후엔 넉넉하진 않아도 월 200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야, 6년이 지난 지금 그게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이건 한 은퇴자의 고백입니다. 화려했던 직함도 안정적인 월급도 퇴직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나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평생 벌었던 수준을 생각하면 은퇴 후에도 웬만큼은 살 수 있겠지. 월 200이면 충분하겠지 지방이니까. 연금도 나오고 노후에 큰돈 들어갈 일은 없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해보면 상황은 달라요. 물가가 오르고 몸이 아프고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불안해서 돈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월 2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는 착각이 어떻게 노후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진짜 안전한 은퇴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경조사비만 한 달 50만 원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62세 전 은행 지점장. 김 지점장님은 서울에서 은행 지점장을 하다 56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사모펀드 약간의 투자, 수익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경조사가 있어요. 예전 거래처, 동기 친구들, 가족까지. 안 갈 수도 없고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한번 나가면 교통비, 식사비, 봉투까지 합쳐서 10만 원 훌쩍 넘어가요. 한 달에 경조사 4번만 있어도 50만 원입니다. 가끔 부조를 돌려받기도 하지만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더 조심해서 써야 하는데 오히려 체면이 더 신경 쓰여요. 지점장 했던 사람이니까. 교훈. 노후 생활비는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비, 체면 유지비, 건강 유지비까지 포함되어야 현실적인 계산이 됩니다. 체면과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례 2. 병원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65세 전 공무원 남편을 둔 아내. 정 선생님 부부는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남편이 63세의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모든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달 병원비만 130만 원이 들었어요. 약값, 검사비, 간병인 비용까지. 그게 2달이나 이어지니 통장이 바닥났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어도 병원비는 따로 준비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노후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은 일상이 됩니다. 지금은 남편이 매주 병원에 가요. 진료비랑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만 원은 나가요. 약은 또 따로고요. 교훈. 노후 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상의료비입니다. 병원비는 예측 불가능하고 한번 시작되면 오래 갑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사례 3. 심심해서 쓰는 돈,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64세 퇴직 교사. 박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교사로 정년 퇴직하신 뒤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원래는 검소한 편이었고 연금도 있어서 혼자 살면 월 150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심심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요. TV만 보다 보면 우울해지고 밖에라도 나가야겠다 싶어 카페에 가요. 또 인터넷 쇼핑도 자주 하게 돼요. 처음에는 34만 원 쓰는 거였는데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더랍니다. 그러다 여행 모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점점 더 지출이 커졌죠. 심심함을 이기기 위해 소비를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엔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돈을 어떻게 쓰느냐와 직결됩니다. 무료함, 외로움, 소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삶의 루틴과 취미, 목표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렇다면 월 200으로도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할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활비의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만이 생활비가 아닙니다. 경조사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여행비, 돌발 지출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해도 소액이더라도 현금 흐름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유튜브, 자격증 활동, 소일거리 등 작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루틴입니다. 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흘러가면 소비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운동, 취미, 봉사, 배움, 글쓰기 돈 안 드는 활동도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지점장까지 했던 내가 은퇴 6년 만에 월 200으로도 불안한 삶을 살 줄은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에 다시 계획과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은행 지점장 퇴직 6년 차, 월 2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은퇴 후 눈물의 기록. 은퇴 준비의 현실과 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 많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은퇴 이후의 현실을 잘못 계산해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계산으로 노후를 맞이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과 불안정한 소득, 그리고 정서적 공허함 속에 후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노후, 자산관리 실패의 원인과 대안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전문가적 관점에서 정보 전달 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은퇴 생활비, 정말 월 200만 원이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200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한정됩니다. 주거비가 거의 없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 지출의 구성은 다릅니다. 항목 은퇴 전 은퇴 후, 예상 은퇴 후 실제. 식비 중간 유지 5 감소 유지 5 증가. 의료비 낮음 중간급 증. 여가 경조사비 낮음 급증. 주거비 전세월세 낮음 증가. 많은 분들이 식비나 주거비만 계산하고 생활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경조사비, 체면 유지비용, 취미여가비 등이 은퇴 후에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은퇴 이후 510년 차의 재정 불안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실제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재정 실패의 전형. 사례 1. 경조사비의 그림자 62세 전 은행 지점장. 김모 씨는 서울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56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약 2억 원의 퇴직금과 소규모 투자 수익으로 월 200만 원으로 지방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이 예상보다 많았고 한 달에 35건씩 이어지는 지출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점장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가 은퇴 후에도 남아 있었어요. 경조사 한 건에 10만 원은 기본이더군요. 결국 그는 퇴직 5년 차에 투자 수익이 바닥나고 일부 부동산을 매각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도 체면 지출이 지속됩니다. 이는 가계 지출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은퇴 후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의료비 충격 공무원 연금 수급자 부부. 정씨 부부는 남편이 공무원 출신으로 연금 월 240만 원을 수령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63세의 갑작스런 당뇨 합병증 입원으로 한 달간 병원비가 130만 원을 넘었고 이후 정기적인 진료와 약값 등으로 한 달 평균 40만 원의 의료비가 고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했는데 병원 한 번에 통장이 비더라고요. 전문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270만 원, 2인 기준 약 540만 원에 이릅니다. 2023 기준. 건강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입원, 간병, 비급여 항목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및 비상의료비 예비금 1,000만 2천만 원은 필수입니다. 사례 3.
외로움이 부른 소비 64세 퇴직 교사. 박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며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초기엔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심리적 허전함을 소비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생기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무료해서 인터넷 쇼핑도 늘고 카페도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소소한 소비였는데 한 달이 지나면 4,05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전문가 분석. 은퇴 후 삶의 루틴이 무너지면 감정적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는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보상 심리로 계획 없는 소비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취미, 운동, 봉사, 소득 활동 등 일상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은퇴 이후 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 1. 은퇴 전 지출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하라. 고정 지출, 변동 지출, 감정 지출 체면, 외로움 등까지 고려. 최소 3개월간의 소비 로그 기록 필수. 2.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라. 유튜브, 글쓰기 자격증, 강의 배달, 텃밭 재배 등. 자존감 수입 확보 심리적 안정. 3. 루틴을 먼저 만들고 돈을 계획하라. 시간의 낭비가 곧 돈의 낭비. 오전 오후 루틴, 운동 공부 모임 계획 세우기. 무료함이 아닌 목적 있는 일상 구축. 결론, 은퇴 후의 삶은 계산이 아니라 설계다. 나는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공무원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집 있고 연금 있고 나 혼자면 문제 없겠지. 이런 말들은 모두 계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건강, 관계, 심리적 변수, 체면, 지출, 그리고 무료함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현실을 덮쳐옵니다. 따라서 필요한 건 단순한 월 지출 예산이 아니라 삶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후회 없는 준비와 점검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냉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